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예, 오늘도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짜가 7월 13일이고요. 13일에 토요일이네요. 13일에 금요일이 아니고, 예, 약간 찌뿌둥한 아침입니다. 예, 어김없이 오늘 주말 정규 시황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제목은 3대 지수 역사상 최고치, 그 다음에 비우면 채우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볼 건데요. 오늘 내용은 정말 끝까지 보셔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제가 이제 뭐 중간에 끊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녹음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라이브가 기술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니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원래 같이 참여를 하려고 했던 이한영 교수님이 일단 한국에 오셨는데요. 아직까지 요독이 채 풀리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제 방송하기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뺐습니다. 뺐기 때문에 오늘 저 혼자서 단독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만 없으시죠? 불만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직 좀 금방 오셨기 때문에 지금 피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양해를 해드리고 우리 교수님이 나이가 있으셔갖고 젊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마치 젊은처럼 대하시는데 굉장히 어른입니다. 제가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먼저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물론 저희의 유료 콘텐츠 사시면 구입하시면 제일 좋지만 그건 어차피 여러분들 부담 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희가 모든 미주알이든 월세로 배당받는 방법이든 뭐가 됐든 간에 무슨 좀 이따가 말씀드렸던 명품 미국식 강의든 그런 것 다 무료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 증권사 쪽이 돈을 우리한테 대주는 쪽으로 그 대신에 우리 미국 주식의 미치다의 컨텐츠가 거기 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증권사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쪽 바닥에는. 제가 이 후배를 너무나 많이 키웠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후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어차피 해외 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걸고 있는데 어차피 걸고 있지만 지금부터 갑자기 미국 주식에 대한 한글 기업 개요도 막 넣어주고 갑자기 나와서 막 미국 주식 기업을 막 얘기하고 미국 주식 제도에 대한 부분 시장 소개를 막 하고 시황을 막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전문가도 배양을 시켜야 되고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이 친구 내린 결론은 뭐냐면 어차피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형님 100억짜리 분이 유튜브 하겠어요? 이런 거예요. 100억 자산가가 강남에 있는 분이 유튜브 하겠냐는 거예요. 그분들은 딱 전화해서 나 누군데 나 100억 있어. 나 미국 주식에 투자할 거야. 딱 그러면 바로 카페트 까는 거잖아요. 그쪽에다 가 있어요. 그쪽에 포커스가. 예. 제가 잠깐 하다가 갑자기 또 무슨 장사꾼이 지나가는 확성기 소리가 나고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합니다. 어쨌거나 관심이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1000억 자산가를 데리고 오느냐, 누가 100억 자산가를 데려오느냐지 그 이하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시작하려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언제 하냐는 거예요. 언제 본부장님 거 영상 갖다가 본부장님의 그런 좋은 컨텐츠 갖다가 심어놓고 언제 1억, 2억 모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쪽 계통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나마 한 군데 관심이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증권사. 개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 증권사. 그 증권사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미주미를 막강한 어떤 국내 최고의 커뮤니티를 만든 다음에 저는 당당하게 증권사에 주장할 거라든지 요구할 건 요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미주알 만든 것도 밤에 조건부 지정가 만들어 다오. 예약 주문해놓고 자기에 손절가가 아니고 그런 거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딱 그렇게 얘기할 때 딱 얘기했어요. 내가 그 생각이 틀리다는 거를 꼭 심어주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더욱더 필요하고요.
네,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 아시겠지만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 뭐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너무 얘기하니까 막 진짜 이거 부러운 반, 짜증나는 거 반 막 그렇대요, 저한테. 예,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겹다, 그만해라. 잘났으니까 이렇게 하시는데요. 뭐 어쨌거나 기록은 기록이니까 예, 다우가 이번 주에 주간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뭐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이미 시장을 보셨겠지만 예,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이끌었고요. 다우가 주간적으로 1.5% 플러스, S&P 500이 0.8% 플러스, 나스닥이 1.0% 플러스가 나면서 올해 상승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MSCI 선진국 지수는 조금 빠졌어요. 0.6%. 그 다음에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도 0.08% 소폭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4.8%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예요, 동화. 골디락스라는 거 혹시 아세요? 네, 골디락스와 세 마리 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이솝우화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동네에 곰 세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곰이. 근데 무섭잖아요. 아무도 그 집에 찾아가지 않는 거죠. 이 골디락스라는 이 소녀가. 그러니까 이게 마치 시장을 빗대은 겁니다. 빗대은 거. 이 세 마리의 곰을 마치 어떤 뭐 불확실성, 시장이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위험 요인이라고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일종의 우리 같은 어떤 개인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소녀가 근데 갑자기 갔어요. 이 집에. 아무도 안 가는 이 곰이 살고 있는 집에 소녀가 가고 봤더니 뭐 탁자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그 위에 있는 죽도 있어요. 식은 죽이 있는데 이 소녀가 앉아서 죽을 먹다가 뭐 의자도 부러뜨리고 죽도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2층을 올라가서 그 세 개의 침대가 있는 자리에서 누워 잔다는 얘기인데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누구도 가지 않았던 그 곰 세 마리 집에 소녀가 우연하게 가서 이거 봤더니 별거 아니네. 진짜 뭐 곰이 날 잡아먹거나 곰이 날 해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친구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곰이 왔더니 곰이 오히려 와갖고 소녀가 먹은 죽을 보고 소녀가 망가뜨린 의자를 보고 막 슬퍼하는 그런 것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곰이 그렇게 생각보다 무서운 동물이 아니라는 걸 묘사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시장을 빗대어 보여주고 있는 동화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곰. 네,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첫 번째 곰이 뭐냐. 예, 첫 번째 불확실성은요.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죽었냐라고 나오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마이너스 1.5%고요. 뭐 스페인 0.4, 스위스가 0.6, 한국이 0.7%. 물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이 1.6%고요. 쭉 보게 되면 아르헨티나 57. 이런 건 다 터키나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뭐 관심이 없잖아요. 보시면 베네수엘라가 예 445만 4천 아니 44만 5천 482%. 그러니까 돈을 트럭에 싣고 가서 빵 하나 사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게 되면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어떤 제품 가격이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품 가격이. 예를 들자면 닭값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닭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닭값이 지금 이제 치킨 한 마리 값이 2만 원이잖아요. 2만 원인데 2만 원, 동네 치킨이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거 막 싼 거. 기본적으로 2만 원. 2만 원인데 이게 만 원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물가가 빠지면서 제품의 가격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자, 돈을 갖고 2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다음날 일어났더니 치킨 가격이 17,000원 돼요. 또 자고 일어났더니 15,000원 됩니다. 또 13,000원 되고 12,000원 되고 급기야 만 원까지 빠지는데 이걸 본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2만 원이 주머니에 있어요. 근데 계속 빠지니까 최근에 양파 가격이 빠지는 거 굉장히 마음 아프고 생각하지만 저 양파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양파 많이 드세요. 어쨌거나 빠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돈이 있는데 뭐가 아쉬워요. 기다리면 가격이 빠지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개인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이 내가 만약에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번 해볼까 했더니 이거 뭐야? 예, 닭값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투자를 했다가 닭가 이상하다. 이게 자꾸 빠지니까 닭집을 하지 말아야 되나? 라고 사업가가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장우석 치킨 이런 거 만든다고 하면 안 만들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중요하냐? 미국의 70%는 소비에서 나옵니다. GDP의 70%는 소비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지표를 그래서 중요하게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고용이 잘 돼야지 소비를 할 거. 누가요? 개인이 사업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예, 저같이 프리랜서라든지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취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의 또 한 가지 급여가 올라가야지만 소비가 진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근간은 70%는 소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낮은 인플레이션이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1.6이라는 건 낮은 겁니다. 2%가 안 되잖아요. 목표하는 게 2%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소비를 안 할 거고 사람들이 대부분 현금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경기가 잘 좋은 쪽으로 안 간다는 얘기죠. 경기의 흐름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일단 첫 번째,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 제가 이제 인플레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이해하셨죠? 인플레이션이 갖고 올 수 있는 정말 쉬운 소비자, 그 다음에 기업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당장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꽁꽁 싸놓고 갖고 있는다. 첫 번째 곰이요. 두 번째 곰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걸 아까 얘기했지만 1.6%라는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왼쪽에 지금 전체 아이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체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이 큰 에너지하고 식품을 뺀 게 있는데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 보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1.6이잖아요. 중간값이 2.9예요. 그리고 빠지는 모습이 명확하잖아요. 내려오는 모습이.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코어 CPI도 지금 중간가 2007보다 낮죠. 2.1로 지난 5월달보다 2.0에서 2.1로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플레이션 안 나올 걸 대비해서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금리를 내려주면 돈을 꽁꽁 갖고 있던 분들조차도 대출 이자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기업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자가 낮아지니까 이자가 낮은 판에 한번 해보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낮은 인플레이션에는 금리 인하가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거든요.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래서 돈을 받아갖고 개인들이 이자가 싸니까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기업가는 치킨집이 아니면 오리집을 할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차피 낮은 이자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전 세계는 모든 이징이에요. 모든 게 다 이징, 올 이징입니다. 올 이징. 퀀티테이티브 이징이라는 말이 뭐냐면 양적 완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QE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QE가 어쩌고 하는데 그 QE의 Q가 퀀티테이티브라는 말이고요. 이징이 완화라는 말 쓰는 거예요. 제 발음을 들으지 마시고요. 그 의미만 보세요. 발음이 이렇게 후지지? 제가 저도 한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입니까? 어쨌거나 이 QE가 온통 QE예요. 다 이징이에요. 미국은 이미 이징이죠. 그 다음에 ECB는 이미 이징이죠. 볼 필요 없죠. 이징이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자, 일본도 이징에 남았어요. 이징. 보이죠? 이징. 그 다음에 보시면 호주도 이즈나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죠? 완화. 뉴질랜드 이징. 브라질 이징. 러시아 이징. 전부 다 모든 국가가 다 이징인데 다 양적 완화. 왜냐면 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푸는 거예요, 또. 근데 지금 얘기하지만 푼다고 또 경기가 살아나냐? 그건 아니죠.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돈을 풀려고는 어쨌거나 이자를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이징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에 어떤 그런 국면이 나와주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기 때문에 첫 번째 곰은 낮은 인플레이션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곰. 우리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무서워서 가지 못했던 그 곰, 두 번째 곰. 미중 간의 바로 무역 분쟁입니다. OECD에 따르면 세계 무역 성장률이 지금 2008년 3.9%에서 2019년 올해죠. 2.1%로 떨어진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교역이 안 된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 부딪히고 미국과 유럽이 부딪히고 한국과 일본이 부딪히고 서로 부딪히면서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건 나쁘다 할 수 없어요. 어쨌거나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무역 성장률이 빠진다는 얘기 뭐냐면 서로 간에 무역이 안 되니까 수출이 안 되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미국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팔려고 하는데 중국이 아이폰 안 살게 이런 거잖아요. 안 살게 그거잖아요. 화웨이 얘네 블랙리스트 올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무역 분쟁이 결국에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고 기업 실적이 훼손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내려올 수 있다. 예, 이런 부분도 하나의 고민입니다. 두 번째 고민. 두 번째 고민. 자, 세 번째 고민은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 전망이죠. OECD에서 보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는 아웃룩 프로젝션이 지금 예상치죠. 보게 되면 2018년 대비 2019년에 화살표만 보세요. 화살표만 쭉 보면 다 내려가잖아요. 쭉쭉쭉 내려가죠. 쭉 내려가다 하나 보이는데 아르헨티나 이런 건 뭐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5. 와, 박수질이 아니죠. 지금 꼴등 전교 꼴등에서 전교 600등에서 전교 500등 됐다는 얘기가 박수질은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쭉 내려가고 있죠. 보통. 그 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 이거 뭐 우리가 뭐 투자할 일이 없는 거고 어쨌거나 이래요. 미국도 이래요. 미국도. 다만 약간 옅은 분홍색이죠. 몇 개 빠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3.6에는 3.3으로 빠진다. 올해는. G20도 3.8에서 3.5로 빠진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세 번째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디락스라는 우리 개인들이 보기에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의 눈이 뭐가 보이겠어요? 걱정되죠.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져야 될 통화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걱정되시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설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언설튼. 불확실성. 너무 불확실한데 너 이거 너무 약간 꺼름칙한데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거나 세 마리 곰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냐 없느냐인데 그 대안을 금리라는 카드를 꺼낸 거고요. 어떤 분이 계속 얘기하죠. 금리 인하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막 얘기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유튜브에 제가 올려서 10,000뷰를 나오게 할 수 있는 제가 문구도 있어요. 현재 미국 주식시장 주요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그러나 이런 불안도 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10,000명 봅니다. 바로 봐요. 왜냐면 무슨 문제가 생겼지? 하죠. 근데 제가 항상 미국 하실 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문제가 있으면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없는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투자 안 하면 돼요, 그냥. 근데 계속 자기를 어떤 뭔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도 봐야 된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녹은 거거든요. 뭐에 녹았냐면 투자를 머뭇거리는 거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번에 열리는 6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결과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FOMC 미팅을 보고 FOMC 회의록을 보고 상원 회의를 보고 하원 회의를 보고 청문회를 보고 계속해요. G20 회담을 보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결과가 나온지 보고 언제 투자합니까? 언제 투자해? 투자 못해요. 근데 큰 그림을 여러분이 머리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돈을 좀 푸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수장인 파월 연준 의장이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세 마리 곰이 이렇다고 좀 보시면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드디어 센트럴 뱅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중앙은행의 은행장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왜냐하면 딱 이 문구를 보시면 다 알게 됩니다. 보시면 슬로우 글로벌 이코노믹 익스펜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확장이 늘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게 되면 각 나라의 주변에 제조, 투자, 무역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거, 썸씽,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 이게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있다는 거죠. 이미 감지한 거죠. 그래서 이번 달 말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약속한다. 할 수도 이분은 뭐 한다는 말 안 쓰잖아요. 이미 뉘앙스로 이미 다 알려준 거죠. 그걸 보여주는 밑에 그림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때에는 2000년 우리 글로벌 금리위기 때는 보게 되면 미국도 금리 내려요. 이 하얀색이 미국 금리입니다. 그 다음에 ECB가 파란색이에요. 그 다음에 보라색이 이제 BOJ인데요. 재팬인데 같이 내리고 같이 가죠. 한동안. 같이 가다가 지금 미국은 금리가 올라가요. 올라갔죠? 그러면 그 BOJ, 재팬은 일본하고 ECB는 어때요? 금리를 내리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금리를 올렸다는 얘기 뭐예요? 경제 정책이 이동안 이때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QE, 퀀티테이티브 이징 구간입니다. 그때 이제 경기를 살린 거죠, 미국은. 얘는 못 살린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분은 알고 있는 거죠. 서로 다 관계가 있다. 얘네 때문에 미국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얘네들은 대안이 없죠. 이미 내렸기 때문에. 통화적으로는 이미 할 게 없어요. 이미 할 게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더 내려? 더 내리라고 하죠, 뭐. 그래도 그런다고 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미국은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걸 보여주면서 미국이 선제적으로 빨리 해야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도. 너무 많이 좀 갭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분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다 대고 이런 얘기 하죠. 그렇지만 경기가 좋아질 거냐? 예. 저도 100% 거의 동의합니다. 미국 경기가 좋아지냐? 미국 경기가 피크 친 거 아니냐? 하지만 제가 항상 늘 얘기했죠. 상대적으로. 그럼 딴 나라 갖고 와봅시다. 딴 나라. 자, 주식 투자를 안 한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전원 다 채권으로 가신다고 그러면 미중미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 그럼 그 수많은 증권사 방송도 할 필요가 없죠. 주식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주식을 투자해야 되고 어딘가에 투자해야 된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은 국가에 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갈 데가.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하든 간에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정말 너무나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에요. 그거는 상황이고. 여기를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무서워서 못 사겠네. 똑같아요. 제가 17년 동안 계속 들었던 말. 미국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 너무 많이 올랐어. 계속 올라왔어. 너무 많이 올라왔고 조금 빠지면 살게. 조금 조정받으면 살게. 예, 그 다음에 무슨 저는 잘 모르겠지만 눌림목이 나오면 살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절대 안 사죠. 안 사죠. 예. 그냥 머릿속에는 온통 이 차트밖에 안 보이니까요. 그렇지만 실적을 보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드릴 건데 좀 이따 그것도 한번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골디락스하고의 세 마리 곰의 그 이소부화를 통해서 들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곰을 실체를 확인했어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실체를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이런 정말 우리가 뭔가 닥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투자하는 방법은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보세요. 자, 그 잘 사는 나라 스위스 있죠. 스위스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5년, 20년, 30년을 맡겨도 이자를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돼요. 중앙은행에다가. 그 다음에 독일도요. 30년 맡겨야지 이거 나옵니다. 0.23. 30년을 맡겨야지. 3개월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30년을 맡겨야 나오고요. 쭉 보시게 되면 지금 네덜란드 마찬가지죠. 일본, 가까운 일본 보세요. 일본도 15년 이상 맡겨야지만 뭔가 나와요, 돈이. 그나마 나은 게 이태리인데 이태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저희가. 불가리아 관심 있어요? 몰타 이런 데 가실 생각 없잖아요. 어쨌거나.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전부 다 올 구간에 전부 수익이 나는 데는 미국밖에 없어요. 국제 수익률 1년 만기 국제 수익률 1.99, 2년 만기 1.87, 3년 만기 1.82, 5년 만기 2.84, 7년 만기 1.93, 10년 만기 2.05, 30년 만기 2.55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어디에 갈지는 너무나 명확해져. 이것도 좀 약간은 좀 그런데 그러면 스파이 사세요. 스파이. S&P 500 사는 거죠. S&P 500 스파이. 연 배당금이 1.91%입니다. 그냥 여러분 투자 난 지금부터 묻어둘게. 예. 그러면 스파이에 투자했다 그러면 이거만큼 안전한 게 주식으로 보게 되면 이거만큼 미국 주식에서 안전한 상품이 있어요? 스파이만큼? 물론 배당 상품도 있지만 예. 지금 올 미국 전체를 사는 건 이거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 이거 갖고 있으면 배당금이 1.91%가 나옵니다. 그러면 딴 나라 보세요. 1.91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태리 빼고요. 이태리를 빼고 이 전 구간 1년 30년까지 해서 국채에 투자했을 때 1.91 나오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이태리 빼고는 없습니다. 없어요. 어디로 돈이 갈지는 너무나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예. 적어도 개인 투자자는 아마 몰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쨌거나 이 시대에는 스파이가 사는 게 정답이다. 배당이 높은 게 사는 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는요. 투자하는 방법 두 번째. 자산 배분 하시면 됩니다. 자산 배분. 뭐냐면 주식과 채권. 이게 주식과 채권의 비율입니다. AOA라는 ETF가 있어요. 여러분 ETF. 여러분들이 본부장님 내가 주식을 뭘 사고 채권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향이 젊으신 분이다 그러면 8대2 주식 8 채권 2 약간의 이게 6대4가 거의 표본입니다. 표본. 예, 표본. 딱 아주 정말 일반적인 거예요. 6대4. 이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이 ETF가 6대4로 굴려줍니다. 굴려줘요. AOA, AOR, AOM, AOK. 그러면
나는 조금 나이가 좀 있어서 나는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주식 4, 채권 6. 나는 정말 까먹으면 안 돼요. 주식 3, 채권 7, A-OK.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100이 아니고, 예, 없잖아요, 주식 100은. 아, 주식 100은 스파이잖아요, 스파이.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4로 운영했을 경우에 한 번도 시장을 이긴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2018년 장이 빠졌는데 4.6이 빠졌는데요. 5.8이 빠져요. 6대4 AUR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영해도 예,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한다고 해서 방어할 수 있는지는 장담을 못하겠지만 통계를 보게 되면 항상 주식이 이겼거든요. 스파이가 이겼어요. 다 보세요. 지금 이게 차이거든, 차이? 다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예.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평균, 연평균, 예, S&P 500이 14.2%, 그 다음에 6대4로 아주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해봤자 8.6%, 차가 5.6%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호불호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표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내는 거, 물론 돈 아쉽죠. 우리한테 29,400원 내기가 예, 아깝잖아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시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예, 스파에 투자하는 방법, 두 번째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에 자산 배분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시면 돼요.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 방법은 제가 여기 다 담아놨습니다.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에 주말에 공부하세요. 공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예, 돼요. 마음에 안 드시면 나중에 싫어요 한번 눌러주시고 어쨌거나 이걸로 보세요 한번. 저는 요즘에 왜 잘 안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아까 그 골디락스라는 소녀하고 곰 3마리 얘기를 빗대어서 현재 상황을 첫 번째 곰, 두 번째 곰, 세 번째 곰을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자, 문제점이 있어요. 그 대안이 없는 문제점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피하면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어쨌거나 그 방법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런 시대에 이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시대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스파이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식과 채권을 배분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좋은 주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되는데 좋은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한다는 건 뭐예요? 성장주도 있고 기술주도 있고 배당주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비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에너지 뭐 이런 것들 부동산 뭐 유틸리티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그렇게 구성하는 게 가장 좋다 안정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실 덜 본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손실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추렁추렁 할 때요. 올라올 때 파는 게 아니에요. 내려갈 때 팝니다. 빠질 때 겁나서. 나름 손절이라고 하죠. 손절이라고. 그렇지만 그게 빈번해지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돈을. 많이 까먹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수가 2000에서 3000을 올라오는데 S&P 500 지수죠. 312일 동안 걸렸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TV에 막 지금 뭐 불꽃 터지고 막 폭주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막 보기 싫죠. 지금 막 진짜 지금 뭐 우리나라 장은 별로 안 좋은데 이게 뭐 하는지 막 미국에서 난리치고 막 폭주 터뜨리고 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 가고 있는 이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3000을 공략하는 거지 안착 못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이렇게 3천까지 올라가기 도움을 줬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S&P 500이 50.75% 올라왔고요. 다우가 57%, 나스닥이 82.85% 올라오면서 막강하게 올라왔죠. 정말 대단한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거 지수가. 여기서 투자했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여기서 올랐으면 진짜 막 그런 얘기 지금 하실 필요도 없고 이제 여기서부터 봐는 게 중요하죠. 제가 채널 고정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 이 구간에서 어떻게 갈지를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갈지 예상을 해드릴게요. 제가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비쌌어요.
이때도 비쌌고, 이때도 비쌌고, 이때도 비쌌고, 이때도 비쌌고, 이때도 비쌌고, 이때도 비쌌고, 빠지니까 더 빠지면 살게요, 이제. 제가 그때 포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더 해야겠구나. 그냥 더 해야겠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사라고 하면 더 빠질 것 같아요, 본부장님. 좀 더 기다릴게요. 좀 더 올라오잖아요.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다시 조금 올라가다 빠지는 거 아닙니까? 좀 더 기다려볼게요. 지금 못 사겠어요. 무서워서 이제. 진짜 정말 제가 하루에도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아요. 전화하신 분 아시죠? 저한테 전화하신 분들. 저한테 전화해서 진짜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진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진짜 아쉬운, 정말 안타까운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까먹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민스러우시면 어느 날 갑자기 확 다 밀어야 돼요. 계좌를 밀어버려야 돼요. 밀어버려야 돼요. 뭐 조금씩 팔고 이런 게 아니고요. 쫙 다 팔아버리고 완전 포트폴리오 한번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어야 돼. 그런 과감한 게 필요해요. 인생 살다 보면. 근데 그렇게 과정에 그런 변화할 때 시간과 나는 비용을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 절대 그러면 여러분들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안 쓰고 시간도 안 쓰고 공부도 안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후배들하고는 우리 리딩 후배는 빼놓고요. 제 직속 후배들은 빼놓고 그렇지 않은 지금 아주 정말 섣부른 실력으로 미국을 얘기하고 있는 그 친구한테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비용 투자하지 않고 자고 일어났더니 미국 전문가가 됐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어차피 제 후배가 아니니까 제가 뭐라 할 수도 없겠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일조했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번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빅테크 기업이죠. 아마존이 504%, 넷플릭스가 455, 마이크로소프트가 205, 페이스북이 170, 알파벳, 구글이죠. 93%가 올라오면서 시장이 올라오는 거에 기여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아마존이죠. 1등 하겠죠. 아마존이 가장 먼저 신고가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될 겁니다 아마. 지금이라도 투자하면 어떨까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당연히 되죠. 지금이라도 하셔야죠. 반대로 얘기하죠. 지금이라도 하셔야죠. 늦었지만. 지금 하면 늦은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러면 수많은 블랙락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20개 IB들이 미쳤습니까? 이거 사게? 이거 왜 사겠어요? 물론 채권 사겠지만 어쨌거나 그 수량의 문제고 비중의 문제지 반드시 담아야 될 주식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이라는 점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하나도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반도체 엔비디아가 728%, AMD가 707%, 브로드컴이 264%, 자이언츠가 182%. 이렇게 올라온 주식을 여러분들 지금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쫄지 마시고요. 쫄지 마시고 그냥 올라온 게 아닙니다. 누가 사서 누가 전주 딱 돼갖고 자 오늘부터 작전한다. A, B, C, D 싸갖고 주식은 너는 뭐 밑에서 막 받치고 넌 눌러갖고 물량을 막 빼가고 뭐 급등나 시키고 이런 게 아니죠. 그걸로 올렸어요 이걸. 그게 올라온 게 아닙니다. 이 큰 회사를요. 그렇게 올라온 게 아니에요. 다 실적 따라 올라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빅기업들, 큰 기업들, 뭐 비자 231%, 마스터카드 266%. 보게 되면 비자하고 마스터카드가 보면 비자가 좀 못해요. 상승률은. 그 다음에 시스코가 120%, 유나이티드헬스가 190%, 홈디포가 133% 올라왔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오는 게 일조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종목들, 제약주, 파이저가 52%, 월마트가 49%, 존슨앤존슨이 37%, P&G가 36%, 코카콜라가 25% 올라왔습니다. 물론 시장보다 못하죠.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시장이 2,000에 3,000에 올라온다는 거는 50%가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절반이 올라온 거잖아요. 50% 상승이. 근데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시장보다 못한 거지만 나름 일조한 거죠. 자, 금융주도 보게 되면 JP모건 체스가 90%,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78%, 시티가 38%, BB&T가 33%, 모건 스탠리가 27%. 그래서 이 순으로 매수하시면 돼요. 이 순으로 금융주도 이 순으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많이 빠진 거 원한다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괜찮아 보이고요.
이게 전체 다 통틀어서 어떤 뭐 부문을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2000에서 이 K가 1000이거든요. 2000에 3000까지 올라올 때 위너, 예, 많이 올라온 거. 엔비디아가 738로 1등, AMD가 708로 2등, 아마존이 504로 3등, 넷플릭스가 4등, T2, 테이크2 인터랙티브죠. 게임주, 예, GTA로 유명한 게임 있잖아요. 그게 431%로 5등을 차지했습니다. 이것들이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은 전부 다 테크 쪽이죠. 예, 테크 쪽, 주로 IT 뭐 이런 쪽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보면 돼. 이런 것들이 시장을 누린 거죠. 이렇게 올라오게끔. 이번엔 다우입니다. 다우가 26,000에서 27,000 올 때, 예, 1년 넘게 걸렸어요. 2018년 1월 17일 날 이후에 올라온 거니까요. 1000밖에 안 올라오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1000밖에 올라오지 않는데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1년 넘게 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이 안정적으로 딛고 올라갈 거다. 막 급등량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53% 올라왔고요. 이건 다우 30에 있는 종목들이죠. 비자가 48%, 시스코, 나이키, 머크, 디즈니, 어메리카 익스프레스, 프록터 갬블, 맥도날드, 파이저 순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다우도 끌어올리는데 일조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비자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뭐 S&P 500에서도 그렇고 다우에서도 그렇고 선전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죠. 제가 어제 와운의 정혜원 방송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마스터카드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긁어다가 인터넷에 딱 붙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게 마스터카드 MA거든요. 요 심볼을 바꾸시면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안 받는 건 뭐냐면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심하게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M&A가 있는 기업들, 이런 거는 안 맞아요. 일반적인 기업 다 맞습니다. 보시면 이게 EPS하고 차트를 같이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바로 마스터카드입니다. 마스터카드. 지금 보시면 이게 마스터카드고요. 잘 기억하세요. 지금 잠깐 보세요. 1초 동안 1 끝났죠? 넘길게요. 똑같지 않아요? 그림이? 뭔가 바뀐 것 같은데 똑같지 않아요? 자, 가격 볼게요. 가격. 여기가 보면 280달러죠. 이게 마스터카드 가격이거든요. 현재. 내려볼게요. 180달러네? 이게 바로 비자카드의 똑같은 그림입니다. 예. 왜 올라왔을까요? 이게 EPS예요. 이 실선이 EPS입니다. 이게 주가죠. 주가는 파동을 그려요. 파동 그리죠. 보세요.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어제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회원분들한테. 자, 이 차트를 빼버립니다. 빼고 이것만 보여드려요. 실적만, EPS만. 언제 파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제가. 언제 파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언제 파시겠어요? 차트가 없어요.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EPS만 보고 매매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파세요? 대답은 아마 안 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실걸요? 안 팔죠. 안 판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보지 않고 이 차트만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본부장님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조금 더 빠지면요. 빠질 때는 조금 더 빠지면요. 더 빠지는 거 보고 살게요. 올라가면 더 빠질 것 같은데 또 한 번 더 빠질 것 같은데 이제는요. 꼭지 잡을까 못 사겠어요. 꼭지 잡을까 못 사겠다고 하죠. 그런데 전혀 기업 분석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치 강남에 있는 모 아파트를 나는 10억에 못 사겠다고 하는 건 똑같아요. 10억에 못 사면 안 사시면 돼요. 그분은 못 산다고 누가 어떡하지? 막 저분이 우리가 아파트가 지금 뭐 10억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저분이 안 산다고 그러니까 어떡하지? 걱정하겠습니까? 안 사면 돼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그 가치를 모르는데. 그 밸류를 모르잖아요. 그 밸류를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에 대한 밸류도 있고요. 물건에 대한 밸류가 있고, 부동산도 밸류가 있고, 주식도 밸류가 있어요. 사람도 밸류가 없는 사람하고 얘기 안 하잖아요. 가치가 없는 사람들. 가치가 없는 건물에 투자하지 않고. 똑같아요. 그걸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다음날 장이 열리면 열심히 이거만 보는 거죠. 이거 움직이는 거 보고 더욱더 여러분들 더 빠지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10호가를 계속 보시면, 호가창을 보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내 손이
마우스로 가서 나도 모르게 주식을 사고 팔고 있어요. 희한하죠? 막 사고 팔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뭐, 내동매매라고 하지만,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꼭 명심해서 꼭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이 잘 가는 기업 다 이래요. 실적이 좋은데 주가 이렇게 올라가야지. 막 빠지겠습니까? 빠지면 다 사겠죠. 누가 사겠어요? 아마 워런 버핏이 먼저 살걸요? 우리 버핏동이, 이거 웬 떡이냐 사겠죠. 웬 떡이냐. 그럴 기회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이런 건 정말 절호의 찬스죠. 절호의 찬스. 예. 절호의 찬스죠. 이렇게 맞는 이유는 국내는 안 맞아요. 국내는 안 맞는다니까요. 국내는 100억 누구 쩐주 빌려다가 데려다가 주식을 사재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 그런 판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그런 판이 아닙니다. 미국이. 전체 시장이 지금 5경 원이 넘었는데요. 시가총액 5경 원이 넘었어요. 5경 원. 예.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렇게 누가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제 금요일장이니까 어차피 이제 이번 그 주말 정규시장은 금요일장에 대한 마감도 있으니까요. 잠깐 종목만 보게 되면 존슨앤존슨이 다시 한번 주가가 빠졌는데 블룸버그자 뉴스데이에 빠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명 파동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거에 저도 썼을 거고 여러분들 아마 썼을 것 같아요. 파우더 있잖아요. 파우더, 예, 베이비 파우더. 그거에 이제 성면이 함유돼갖고 그게 암을 만들었다 이제 이거거든요. 포텐셜 캔서라고 해서 암에 대한 리스크 위험성. 그래서 그거를 기업이 거짓말했다 안 했다를 지금 판단하고 있다,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약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체 이 금액 소송 금액이 얼마냐면 5조 원이에요. 5조 원. 소송 금액이 5조 원.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것 때문에 암 걸렸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5조 원을 배상해라. 금액이 어마무시해요 미국은. 예,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일루미나는요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게 되면 레피니티브에서 지금 예상한 거는 매출이 8억 8,700만 달러였는데요. 8억 3,500만 달러밖에 안 나왔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주가가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루미나는 그거예요. 그 유전자 시퀀싱 업체입니다. 바이오 테크 기업이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예, 그 다음에 굉장히 재밌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온라인 개인 스타일링 업체라고 합니다. 이름이 스티치 픽스라는 기업이에요.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그거 옷을 시켜갖고 내가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아니면 돌려보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된다 안 된다 되게 말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어제는 골드만삭스가 중립에서 바이로 의견을 올렸어요. 주가 올라갔겠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약간의 좀 되게 획기적이잖아요. 근데 이미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된다 안 된다 부분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빠 보이지 않는데 하여간 주가의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치 픽스였습니다. 머크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사실은 그 트럼프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간에서 하는 거를 정부에서 가져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버니 샌더스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야, 민간에서 하는 거 나라에서 할게. 메디케어 포 올,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제도를 할게라는 거잖아요. 메디케이드가 있고 메디케어가 있어요, 미국은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있고, 그 다음 노년층을 위한, 메디케어가 노년층을 위한 그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메디케이드가 저소득층. 근데 그걸 가지고 모든 국민한테 다 적용시키겠다 하는 건데, 그러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이 당장 3조 달러에 달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3조 달러. 그러려고 그러면 그 재정이 엄청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그 재정을 덜 투입하려고 그러면 자, 재정이 투입되는 게 뭐예요? 내가 병원 갔어요. 내가 병원 갔더니 내가 의료비가 100만 원 나왔습니다. 약값이 100만 원 나왔습니다. 200만 원이니까요. 이거에서 200만 원 중에서 일부를 나라에 대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시죠, 이제. 이 메디케어 포 제도가 왜 헬스케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 보험회사하고 이 제약주에 독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병원 가서 의료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가 100만 원, 약값이 100만 원, 합이 200만 원이면 내가 200만 원을 내가 다 안 내고
나라에서 100만 원 내고 내가 100만 원 내는 거잖아요. 구조가.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 나라에서 100만 원을 대줘야 되는데 딱 보아하니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의료비가. 예. 그래서 그 의료비를 줄여야지만 정부 지원이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딱 보니까 약값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약값도. 약값을 줄여야지만 정부가 돈이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값을 인하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의료비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병원에 생각해보죠. 병원에 어떤 기계를 들인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요번에 정말 잘 나온 어떤 그 뭐 새로운 어떤 다빈치 기계가 있습니다. 예. 인투이트 서지컬 다빈치 있잖아요. 그 수술하는 기계. 그걸 들인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겠습니까? 로비. 전체가 로비예요, 다 로비. 로비고 리베이트예요, 리베이트. 뭘 선택할지는 그 병원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뭘 선택할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결정하는 거고요. 앤썸, 시그나, 휴메나 같은 그런 민간 보험회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꼭 그렇다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러면 거기엔 리베이트가 있고요. 그래서 리베이트를 죽이고 약값을 인하한다는 게 헬스케어를 폭망하게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약가가 인하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네 수익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리베이트는 철회하겠다. 트럼프가. 그렇지만 그 철회한 부분을 또 어디선가를 좀 회복시켜야 되니까 약가를 내려서 하겠다는 얘기 하면서 지금 약가는 제약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약주. 머크니, 암젠이니, 화이전이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 국면을 보셔야. 그러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그 메디컬 포 올 제도에 대한 멘트인데 유나이티드 헬스는 올라가고 제약주는 빠지고. 예, 그 부분을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재밌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이거야. 예,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숏 스퀴즈라고 하면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누가 주가가 올라갈 걸 대비해서 커버하는 거예요. 커버. 매수. 공매도한 거를 차익 실현하는 건 매수죠. 매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롱은 주식을 사서 파는 거고요. 숏은 팔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이 숏 포지션의 청산 방법은 매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7개 종목이 업사이드 포텐셜이 크다. 예, 이거 뭐냐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이 좋으니까 지금 주가는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인데 이거 한번 좀 단계적으로 볼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게 되면 AMC 엔터테인먼트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완다가 또 한번 투자했던 기업인데요. 이게 바로 미국에 있는 극장 체인점이에요. 이게 지금 유통 물량의 공매도가 30%가 돼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보통 평상시에 많다라고 하면 보통 10%거든요. 보통이 한 2, 3%는 다 있어요. 주가의 그 공매도 비중은. 근데 유통 주식의 30%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테슬라 31%, 아이로봇 이건 저거예요. 로봇 청소기 만드는 거. 이것도 44%. 예.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업체가 있지만 특히나 이렇게 아마존과 경쟁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예, 이런 기업들은 25%를 가지고 있는데 저기 공매도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 스티치픽스가 그렇게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딕스 스포팅 구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온라인 스포츠용품 판매 온라인이 아니고 예, 스포츠용품 판매회사거든요. 이것도 30% 갖고 있고요. 그로버가 25%. 이거는 이제 배민이죠, 배민. 한국의 배민. 그 다음에 에베크롬브의 피치가 34%. 이거는 이제 의료 브랜드 아닙니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베크롬비의 피치는 엊그저께 많이 올랐어요. 저기 투자금이 올라오는 바람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자, 전망을 예, 말씀드려서 전망. 예,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비우면 채우리라 라는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볼게요. 자, 제가 최근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4년간의 매수 주체하고 매도 주체를 볼게요. 봤더니 매수는 기업이 했고요. 기업이 2.45조 달러 했어요. 개인이 2,200억 달러, 생명보험이 600억 달러. 매도 주체는 연금펀드가 0.9조 달러,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 외국인이 2,200만 달러, 뮤추얼 펀드가 2,200만 달러. 전부 매도했는데 이 매도 주체가 상당히 좀 깨름칙하죠. 주력 매도가 아니고 오히려 사야 될 어떤 집단 아닙니까? 매수를 해줘야 될 집단인데 얘네는 팔고 기업은 돈 벌어서 바이백만 했죠. 바이백만. 예, 열심히
딴 데 투자하기보다는 내 주식을 사갖고 주가를 올렸다는 거죠.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매수에 대한 질을 보면 질이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이번에는 딱 떼갖고 ETF만 한번 보겠습니다. ETF, 뮤추얼 펀드하고 ETF만 보게 되면요. 딱 가다가 장이 빠질 때 봤더니, 순유출. 이게 딱, 이게 0이, 여기가 딱, 이게 다 순유출이에요. 마이너스니까요. 이게 순유입이고. 보니까 장이 빠질 때 순유출. 장이 빠질 때 순유출. 그게 아니고, 예, 순유출 되니까 장이 빠진 거죠. 예. 순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유출하고 장 빠지고, 유출하고 장 빠지고, 유출하고 장 빠지고, 유출하고 장 빠지고. 근데, 유출됐는데 장이 올랐네? 이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은, 이거는 모래성이다 이거죠. 모래성. 언젠가 확 무너질 거라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데 이걸 생각을 좀 달리 하자는 거죠. 자, 보시면, 이 밑에 그림 있잖아요. 요거. 전체 요 그림을, 요것만 제가 따로 떼서 확대했어요. 봤더니, 자, 유출되면 유입이 있죠? 또 유출되면 유입이 들어오죠? 빠져나가면 들어옵니다. 비우면 채우죠? 비우면 채웠죠? 예. 비우면 채우리라. 라는 게 제 논리입니다, 논리. 예. 자, 이렇게 했다가 팔았다. 이렇게 했다가 팔았다가 아니고, 팔았으니까 산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팔았기 때문에 산다. 비었으니까 채워야죠. 또 비었죠? 채우고. 비었어요. 채워야겠죠. 순서는. 우리 계속 팔겠습니까?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돈이 들어올 거다. 지금 보게 되면요. 2014년 이후에 아웃플로우, 유출이 주관적으로 가장 큰 거에 지금 직면에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더 다시 자세히, 이 빨간색 구간 있잖아요. 다시 자세히 보세요. 이게 내려오면 큰 거거든요. 엄청 크게 내려왔죠. 엄청 크게 내려왔어요, 지금. 많이 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ETF 쪽에서. 도망가는 거. ETF 자금들. 안 좋은 거죠.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36억 달러가 빠져나갔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16억 달러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한 13조 원 정도 되니까, 규모로 치면.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ETF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많은 또 기관들 자금도 봐야 되는데 기관도 돈을 계속 빼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헤지펀드하고 S&P 500을 비교해보고 중간에는요 MSCI라는 대표적인 지수를 추정하는 반은 절반 담고 그 다음에 반은 시티에서 운영하고 있는 월드 가버먼트 본드 인덱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채권 주식반 채권만 담았다고 치죠. 그럼 두 가지 볼게요. 헤지펀드들 지금 2.4 나왔죠. 올해 상반기 올해 6월 달에 2.4. 얘는 4.5. S&P 500은 7.1. 말이 안 되죠? 올해 볼까요, 올해? 올해 18.5% 올라왔어요, S&P 500이. 얘는 7.2. 반반은 11.3. 작년에 5.1 마이너스, 반반은 4.6. S&P 500은 4.4. 더 잘한 것도 아니야. 더 많이 까먹고 덜 벌고 그래요. 2017년 마찬가지죠. 8.9 벌 때 반반 14.8, S&P 500 21.8. 쉽게 얘기하면 지금 기관들이 대부분의 헤지펀드를 포함한 모든 IB들이 주식 비중이 낮아요. 낮아. 그런데 시장을 못 이기잖아요. 지금 못 이기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언제까지 장 빠지는 걸 기다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안전자산을 선호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그래서 드디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에서 드디어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바로 어제 12일자에 지금 어쨌거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를 앞두고 미국 그 주식 펀드 쪽으로 자금이 무려 17억 달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주 급격하게. 이제는 못 버틴다는 거죠. 버틸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우리 교수님은 뭐 멜트업이라는 말 썼지만 용광로처럼 터진다는 거, 용광로처럼 확 그냥 들어온다는 거 진짜 미친 듯이 자금이. 주식이 빠질 때 보면은 어느 순간에 확 몰리잖아요. 막 매도할 때 확 몰리면서 무슨 이제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나는 이거 라이브로 하면 내가 딱 물어보면 좋은데 하여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보게 되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부터. 그래서 제 말은 비우면 뭐라고요? 네, 채운다. 채우리라라는 말을 쓴 겁니다. 비었기 때문에 채울 거야 이제는. 이제 채울 겁니다. 자 여기에 본부장님 2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이제 실적이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제가 뭐 또 얘기해봤자 지금 실적 안 좋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 실적이 안 좋다고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2006년 이후에 지금 최악의 2분기다 각오하자라는 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각에서는 가장 핫했던 7월이기 때문에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보여드렸잖아요. 어젠가요? 제가 마감 시간에 보여드렸잖아요. 통계를. 7월달이 되게 좋은 달이에요. 7월달. 그 다음에 두 가지 통계가 있잖아요. 두 가지 통계. 한 통계는 7월달에 다우가 갖고 있는 통계. 무조건 올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계. 뭐였어요? 두 번째 통계는. S&P 500 지수가 상반기에 15%가 올라가는 그 해에 추가 상승이 있더라. 뭐가 많이 올랐나? 특히 IT가 많이 올랐더라. 그래서 애플을 팔지 말라는 얘기였잖아요. 통계도 좋아요. 돈만 쪽만 들어온다 그러면 실적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잘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반드시 저는 비우면 채울 거라고 믿습니다. 자, 잠깐 볼게요. 일정을요. 월요일에 당장 CT. 예, 이거 뭐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부터 실적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실적밖에 없죠. 그 다음날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있는데 사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요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뭐 찰슈압, 도미노 피자 이런 것도 있어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지표는 아래쪽에 보시면 됩니다. 뭐 소매 판매 정도가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 에버트라고 하는 레버러토리, 그러니까 이게 그 제약주 제목 제약주. 그 다음 넷플릭스, IBM, 예,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 이건 뭐 꼭 봐야겠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렌탈, 이제 이건 그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알코아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조그만 군수업체죠. 예, 텍스트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PNC 파이낸스 서비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쪽 계통이 지금 올해는 지금 뭐 욕심을 내지 말고 깔끔하게 5%가 먹자 이거 아니에요. 추가 상승이 된다.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 그 다음에 EB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주택 착공 이런 거 그냥 넘기세요. 가볍게. 제가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오늘은요 주택 착공이 뭐 어떻게 되고 무슨 뭐 채권이 얼마 뭐 금가격이 얼마 원유가 얼마 은이 얼마 막 다 얘기하는데 그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중요성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 보지 마세요. 그런 시장들은.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 중요한 거는 딱딱 왜 올랐는지 빠지면 왜 빠졌는지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될지 그게 딱 3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나 베이지북 나오고요. 동양보고서죠. 경기 동양보고서. 자,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마이크로소프트 엄청나죠. 예, 모건스탠리, 노바티스, 유니온 퍼시픽. 예, 그 다음에 인투이티브 서지컬 아까 얘기했던 다빈치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중요하죠. 블랙스톤, 선트러스트, BB&T 아까 얘기했던 금융주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날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테이트 스트리트, 블랙락 이 굴지에 또 우리 운용사가 또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을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질문이 있어갖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뭐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요. 이거는 원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원래 우리 회원들을 위한 그런 강의는 아니에요. 원래 준비한 게 누구냐면 그 수많은 GA들 있지 않습니까? GA들, 재무설계사. 그 재무설계사가 저한테 요청한 강의예요. 재무설계사. 우리 고객님들이 요즘에 최근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면 배당에 대해서 많이 묻는데 내가 모릅니다. 미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강의하는데 이거는 정말 미국을 A부터 Z까지 한 번에 다 알려주는 거라서 여기에 뭐가 녹아 있냐면요. 제가 와운에서 했던 1기, 3기에 대한 미국 주식에 대한 그 강의 내용, 그 다음에 실적 공략반, 그 다음에 배당 공략반까지 5개 강의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각각의 제가 했던 강의를 다 녹인 거고요. 추가적으로 거기다 플러스 글로벌 자격증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 안에 다. 그러니까 비용이 좀 비싸다고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 비용 다 합치면 600만 원 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쨌거나 이제 그 GA 쪽에 있는 분들이 해서 가격을 내려갖고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명인가 2명 남았어요. 하실 분들은 빨리 하세요. 이거는 많이 모집하진 않아요. 각 반당
한 반에 뭐 한 5명, 6명밖에 운영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한두 자리밖에 없으니까 하실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 구글에서 명품 미국 주식 강의라고 치시면 딱 검색이 돼요. 이거는 검색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계속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려갈 때까지.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다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제목을 좀 보고요. 어쨌거나 시장은 많이 올랐어요. 누구도 거기에 부인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흐름들을 본다 그러면 저는 많이 비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 비우면 배고프잖아요. 약간의 뭐 너무나 당연한 논리를 갖다 대는 건데 저는 그거라고 봐요. 시장을 쉽게 보셔야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비우면 채운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 주말 정규시황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과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거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그 방송은 증권 방송은 출연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화면상으로 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는 아마 이걸 가져가지 않을까. 제가 이제 며칠 동안 많이 부족했지만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 오는 동안만 제가 그 클로징 벨을 진행한 거고요.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우리 클로징 벨의 대명사 우리 이한희 교수님이 진행하실 거니까요.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